조용한 들길 따라 웃음소리 번지네. 복숭아 나무 어린 가지 복사꽃 활짝 피니 시집가는 저 아가씨 온 집안 기쁘게 하네. 어머님의 따뜻한 손길 아버지의 웃음소리 오순도순 모여 앉아 이 집은 복이 넘치네. 복숭아 나무 어린 가지 복숭아 주렁주렁 열리니 시집가는 저 아가씨 온 집안 편안케 하네. 언니들은 머리 뚫고 아이들은 춤을 추네. 방마다 사랑이 피고 이 집은 빛이 넘치네. 산채가 아침을 맞았다. 주공이 머문 처소는 전날 세 사람이 대화를 나눈 회당, 주공이 침실로 쓴 내실, 그리고 말이 뛰놀 정도로 넓은 정원을 고루 갖추고 있어 주나라 귀족 저택인 제와 같은 구조를 지녔다. 거기에다 마당에는 온갖 진귀한 풀들이 자라고 담장 밖으로 높은 나무가 숲을 이루니 주공이 일찍이 그만한 제를 본 적이 없다. 아침상을 융숭하게 대접받은 주공단이 호위무사와 함께 정원을 산책하며 추광에게 전날 듣지 못한 이야기를 모두 듣는데 그러고 나니 비로소 저 모든 광경이 눈에 들어온다. 주공단이 텃밭에 자라는 풀을 가리키며 묻는다. 이것들은 필시 그대가 약초로 쓰고자 함이겠소. 산중에 자라는 화초를 옮겨두었을 뿐인데 가끔 요긴하게 쓰입니다. 어제 내게 썼던 귀한 약재도 이 중에 있겠구려. 그렇긴 합니다만 실은 보는 눈만 있으면 주원 땅의 지천으로 자라는 풀과 나무들로 손쉽게 약재를 만들 수 있지요. 의원이 아니라도 약재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말이오. 공자님께서 아시는 무엇이건 말씀하시면 제가 아는 대로 그 효능을 말씀드려 보지요. 그 말에 주공이 믿지 못하겠다는 듯 두 눈을 크게 뜨고 추광을 바라본다. 잠시 머뭇거리던 주공이 다시 말을 잇는다. 실은 내가 풀과 나무에 대해 아는 게 많지 않소이다. 대신 저자의 시가로 물어볼 터이니 살펴봐 주겠소? 저자의 시가라면 백성들에게 익숙한 것이니 그야말로 공자님답습니다. 어허, 칭찬받을 일은 아니지요. 여튼 이런 시가를 들어보시오. 칡넝쿨 길게 뻗어 골짜기로 이어지다. 잎사귀 무성하니 꾀꼬리 날아들지. 떨기나무에 모여 앉아 짹짹 노래하지. 주원의 계곡에는 칡이 무성하게 자란다오. 이것이 약이 되겠소? 되다마다입니까? 칡은 크게 폐의 진액을 채우며 간을 보호합니다. 부위별로 쓸모가 많아서 칡꽃은 열을 내리고 가래를 없애주며 넝쿨의 끝부분을 갈용이라 하는데 특별히 정력을 보합니다. 칡수는 장을 부드럽게 하고 식욕을 돕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칡뿌리는 땀을 내게 하여
발열과 두통을 해소하고 갈증을 없애지요. 다만 이는 봄 기운의 약재이니 부왕처럼 가을 기운의 이에게 크게 효과가 있고 공자님처럼 겨울 기운의 이에게도 나쁘지 않습니다. 좋소. 체질을 보는 법을 대강 익혔으니 그건 내게 맡겨주오. 또 하나를 읊지오. 복숭아 나무 어린 가지 복사꽃 활짝 피다. 시집가는 저 아가씨 온 집안 화락해 하다. 복사꽃과 시집가는 아가씨가 잘 어울리는 시입니다. 복숭아는 씨를 도인이라 하여 한기와 어혈을 해소하고 혈액순환과 조혈을 도우며 위경련이나 열병을 쉬 멎게 합니다. 여인의 하복부에 좋아 생리를 돕고 자주 복용하면 자궁질환을 예방합니다. 어혈을 풀어주니 타박성을 입었을 때 기묘하게 쓸 수 있고 환자의 입맛을 살리는 데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치과 반대로 가을 기운의 약재이니 약효도 반대로 봄 기운의 이에게 크게 효과가 있고 여름 기운의 이에게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반대 기운을 지닌 것 중에 같은 약효를 보이는 것이 있어야 하겠소. 지상에 자라는 화초의 종류가 무수하니 어려울 일이 있겠습니까? 좋소. 그럼 또 하나를 읊지요. 질경이를 캐곡해세 질경이를 옷섭해 담자. 질경이를 캐곡해세 질경이를 치마폭에 담자. 어린 처자들이 질경이를 캐서 지나가는 듯합니다. 이 시처럼 질경이는 아주 흔하면서도 처자들에게 좋은 약재입니다. 하복부에는 신장과 비장의 이를 도와 이뇨와 소염, 해열에 뛰어나고 열기를 끌어내림으로 안질과 같은 눈병을 쉬 낫게 합니다. 질경이의 소염작용은 특히 하복부에 크게 작용하므로 요도나 방광에 생긴 염증에 잘 듣습니다. 다만 이는 겨울 기운의 약재가 되니 호위무사님처럼 여름 기운의 이에게 크게 효과가 있지요. 아주 좋소. 그럼 또 한 번 들어보시오. 매실을 던지니 남은 열매 일곱이지. 나를 찾는 도련님들 길 일택해 오시오. 매실을 던지니 남은 열매 셋이지. 나를 찾는 도련님들 오늘 빨리 오시오. 매실을 던지고 광주리도 놓아버렸지. 나를 찾는 도련님들 곧바로 말 좀 해주오. 아주 애잔하기 그지없는 노래입니다. 매실이 처자의 마음을 전하는 데도 쓰이고 술을 빚는 데도 그만인데 약으로 쓰려면 여물어서 푸를 때 따야 합니다. 매실은 기력을 돕고 근골을 튼튼하게 하며 급체, 설사와 소가를 멈추게 하고 담을 삭히며 위장병을 물리칩니다. 다만 이는 가을 기운의 열매라 봄 기운의 이가 매실액을 장복하면 장수할 것이나 가을 기운의 이라면 그 달고 신맛에 현혹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구려. 매실은 술로 많이 쓰니 더욱 조심해야겠소. 다음으로 들어보시오. 저 무성한 갈대밭 12번 쏘아 5마리 암돼지 잡으니 아 사냥꾼이여. 저 무성한 쑥밭 12번 쏘아 5마리 새끼돼지 잡으니 아 사냥꾼이여. 강변에 흔한 데다 깡마르고 볼품없는 갈대도 약으로 쓸 수 있소? 우리가 곧불에 걸리면 먼저 한열로 고생하는데 갈 때는 열을 내리는데 요긴하게 쓰입니다. 해열은 해독을 수반하고 해독은 이뇨를 수반하니 그 쓰임새가 매우 많은 풀입니다. 갈 때는 가을 기운으로 그 뿌리의 약성이 뛰어난데 무엇보다 물속에서 자라는 미끈미끈한 뿌리가 큰 효능을 발휘하지요. 지천에 널린 것이 쓰임새도 많구려. 묻고 싶은 게 많소만 이러다가는 한이 없을 테니 오늘은 이만하고
차차 가르침을 받도록 하겠소. 내가 주원을 다스리면서 늘 아쉬운 점이 한열에 시달리고 사기에 쓰러진 백성에게 제대로 된 약재를 공급하지 못한 일이요. 부왕께서 말씀하시기를 백성의 아픔을 보살필 줄 알아야 군왕의 자격이 있다 하셨는데 그대 덕에 어쩌면 큰 짐 하나를 덜어낼 것 같구려. 그렇게만 되신다면 저야 더 없는 보람이겠습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주공 일행은 추광의 처소를 떠났다. 마음 같아서는 며칠 더 묵고 싶었지만 정사를 오래 돌보지 못한 탓이다. 추광이 말 2마리를 마련하고 말 허리에 약재를 가득 묶어 고삐를 쥐어주니 주공이 몇 번이나 뒤돌아보며 아쉬움을 전한다. 산을 내려가 들길을 걸어 한참을 지나 저녁 무렵이 되자 강가에 이르는데 잠시 뒤 횃불을 든 기마병들이 줄지어 달려나와 주공에게 예를 갖춘다. 병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주공이 나루터에 도착할 무렵 시종이 주공과 말머리를 나란히 하고서 말한다. 주군, 드릴 말씀이 이제나 저제나 했는데 그래 추광에 관해 할 말이 있는 게요. 역시 주군이십니다. 그대 소씨 집안 장수라면 언제나 나와 한마음 아니겠소. 내 짐작이 맞다면 그대가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었겠소. 주군께서 이 무장의 성급함을 나무라지 않으시니 감업할 따름이오나 그러고 보니 조부 왕계선왕께서 부왕께 그대 집안의 내력을 들려주신 곳이 이곳 위수강변이라 하오. 저도 대략은 들었으나 자세히는 모릅니다. 증조부께서 기산을 벗어나 주원에 거할 때 주족이 양을 치고 밭을 갈아 겨우 끼니를 때울 망정 주변 부족과 갈등을 겪지는 않았소. 그때만 해도 상 무울왕이 포로를 직접 정벌하러 다녔고 우리는 때맞춰 조공을 바치면 그만이었지. 그대 소씨족을 만나기도 전이었소. 그렇습니다. 모르의 아들 무정에 와서 그 변방을 지키던 숭족이 강성해지더니 호가호위하여 저희 영지를 잿더미로 만들었지요. 그렇소. 그 무렵 숭에게 쫓기던 그대 집안이 왕계 선왕께 귀의하였소. 이어 숭의 관계로 조부께서 상의 내란에 휘말려들어 돌아가시는 바람에 부친이 즉위한 때가 겨우 11살 무렵이오. 어린 부친을 그대 소씨 장수들이 지켜주지 않았다면 주나라가 어찌 오늘처럼 서방의 패자로 설 수 있었겠소.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지금 상의 제시는 숭호를 내세워 우리를 핍박하는데 그로 인해 우리는 하루가 멀다 하고 먼 혈족인 강방을 쳐서 그 포로를 숭호에게 바치는 일을 반복하고 있지 않소? 제신왕이 이미 큰형님을 인질로 잡아간 터인데 이번에는 부왕을 조가로 소환했으니 이 또한 숭호의 계략 아니겠소? 주군께서는 대왕의 안위를 크게 걱정하시는군요. 근래에 여러 방국 군주들이 우리 주를 서방의 패자로 옹립하고자 한다는 소문이 도는데 그게 숭호의 귀에 들어간 게 틀림없소. 또 듣기로 그자가 제신왕에게 부왕을 모함해 소환토록 부추겼다 하니 앞날을 어찌 장담하겠소. 이처럼 구구절절 말하는 이유는 그대 생각이 무엇이건 모두 충심의 산물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말을 전하고자 함이오. 주군께서 제 머릿속을 꿰뚫고 계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질문할 차례요. 그대는 추광이 진실로 위험하다고 생각하오? 돌려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자를 의심하지는 않으나 그 산처는 상과 주의 경계에 있어 언제건 상이 추광을 납포할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 그렇게 되어 상이 신병기로 무장한다면 뒷날을 장담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추광에게 듣지 못한 말이 많소. 되돌아가기에는 시간이 허락하지 않고 보왕께서 유고하신 터라 당분간 주원을 비우시기 어려울 듯합니다. 그자를 잘 설득해서 오시는 건 어떻소? 그 역시 어려운 것이 주군께서 보셨다시피 그자는 천안족의 보필을 받고 있습니다. 천안족에 대해 아는 게 있소? 일찍이 저희 소씨 부족이 북쪽 산악에서 지낼 때 그 비슷한 무리와
교류하며 전해들은 바 있습니다. 천안족은 북방 몽골 초원에 뿌리를 둔 전설적인 부족으로 그중 일부가 살수로 키워져 대륙 각지의 용병으로 파견됩니다. 주군께서 보셨다시피 추광이 그들을 손가락 하나로 부리니 이는 왕족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주공단이 은근한 눈빛으로 호위무사를 바라보더니 크게 한숨을 내뱉고 말한다. 혼자서 잘 해낼 수 있겠소? 만에 하나 잘못되어도 주군은 걱정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이렇게 하시오. 여기 몇 자 적어줄 테니 내가 정사에 매어 뵙기 어려운 고로 대신 몇 가지 여쭙고자 왔다 하시오. 혹시 모를 일이니 주원의 왕궁에 방문할 것을 권하는 일도 잊지 마시오. 그자의 내심을 확인하기 전에 섣불리 움직이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하시오. 복명. 말을 타고 뒤돌아 달려가는 호위무사가 사라질 때까지 그 뒷모습에서 주공단은 눈을 떼지 못한다. 그런 뒤에도 한참 허공을 바라보던 주공단은 사물을 분간할 수 없을 지경이 되어서야 배에 올랐다. 며칠 뒤 호위무사 소 장군이 멀쩡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가 가보니 산채는 그대로인데 추광과 가솔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천안족 역시 그림자조차 볼 수 없었다는 것이다. 주공단이 내실로 물러나 부왕이 가르친 대로 역점을 치니 위는 하늘이고 아래는 물이니 송괴다. 문왕이 괴사를 적다 말고 떠났는데 내용이 아래와 같았다. 포로가 되어 같을까 두렵다. 중간의 길 해도 끝내 흉하리니 설사 귀인을 만난다 해도 황하를 건너면 이롭지 않을 것이다. 어린 가지